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빨리 깼거든요. 평소 버릇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깜빡 잊고 우황청심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진정이 안 되는데 강의 초반에 조금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하다 보면 옛날에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다시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추석이라서 참 오시기 어려운 시기에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저를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홈플러스를 갔냐, 이마트를 가냐, 아니면 미주운을 가냐. 제가 쟁쟁한 두 기업을 물리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모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준비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항상 그런 것처럼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반복된 내용인데요. 자꾸 까먹거든요.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 그러면 미국 주식 정말 많은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된 부분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 10년 동안 10배 성장할 주식을 좀 얘기하다가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이런 거 안 해야지 하다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주식을 얘기해야겠다는 고집이 생겨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금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요. 50년 이상 살아가면서 실패를 잘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하고 싶은 걸 못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잘 실패를 안 하나? 그 생각을 해봤더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패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논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들어보셔서 내가 생각할 때도 말이 되네? 이러시면 믿고 한번 비슷하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쪽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면 첫 번째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은 지금 드렸죠. 두 번째로 논리가 있으면요, 상황이 나빠졌을 때 견딜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가요. 근데 그 결론이 다른 이유가 그 논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달라졌으면 견딜 힘이 있는 거죠. 특히 주식은 너무나 많이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2022년에 우리가 직접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논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견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논리에서 만들어진 결정은 유연성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를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년에 130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테슬라가 현대자동차만큼은 클 것 같아요. 현대가 600만 대, 700만 대를 팝니다. 1년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테슬라는 몇 년 내에 한 5배, 6배는 더 팔겠구나, 지금보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5배는 더 늘겠구나.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주행도 팔죠. 보험도 팔죠. 슈퍼차저도 팔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는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5배 늘겠지만 전체 매출은 10배 이상 늘겠구나.
그러면 매출이 10배 늘면 순이익도 10배 늘겠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멀티플 곱하기 실적. 실적이 10배 오르면 주가도 10배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는 그래서 투자하거든요. 그냥 이 논리 하나 때문에. 그러면 여기 논리가 만약에 망가지면 버려야죠. 몇 년 지났는데 자율주행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몇 년 지났는데 슈퍼차저가 망가져요. 다른 차저가 막 등장해서 시장을 뺏겨요. 그리고 현대만큼 클 줄 알았는데 700만 대 못 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테슬라를 포기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논리가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논리를 세워서 투자하면 나중에 주식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념으로 주식하면 망합니다. 이건 꼭 오를 거야. 올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항상 Y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What을 생각해요. 근데 What을 생각하면 안 되고 Y를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를 생각할 것보다 어떤 종목은 What이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굉장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되는 논리는 뭐냐면 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그러고 부동산이 훨씬 낫다 그러고 그냥 현금 같은 게 낫다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위험하게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있어야 나중에 또 한 번 리세션이 오거나 주식이 막 폭락을 할 때 견딜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하고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이거부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생 나이도 안 먹고 경제 상황도 변하지 않고 건강도 항상 똑같고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오늘 살고 먹을 만큼만 벌어서 내일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 나이가 먹어요. 힘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줄고 나중에는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인생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저도 40대 때는 잘 나갔었죠. 총지배인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만큼 몸도 안 따라오는 것 같고, 잠도 옛날만큼 잘 못 자고, 힘도 떨어지고, 옛날에 막 영상 3개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못 하겠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존재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변해도 세상이 변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건강을 유지하고 같은 나이에 있어도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죠. 세상은 돈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가 나머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는데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투자는 교육입니다. 교육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꼭 애들한테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뭐 MBA 과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막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호텔 일 지겨울 때는 다 그만두고 의대를 다시 들어갈까? 나도 의사가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중에 가장 쉽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교육일 때도 있었고, 또 한국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 많이 하죠. 그리고 예전에 뭐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지구촌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고 이럴 때는 금도 가치가 높았습니다. 전쟁 나면 제일 좋은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금이라는 투자의 자산의 가치도 높았고, 또 미국같이
자기 나라가 너무나 부유하고 세계 최강국일 경우에는 국채도 많이 삽니다. 채권도 인기가 많고요. 현금을 모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께서는 현금을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1년에 막 10%씩 나오면 현금의 가치가 10%씩 뚝뚝 떨어지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2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택시를 잘 안 탑니다.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택시를 거의 안 타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택시를 탔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택시 가격은 한 30분 타면 5, 6천 원 이렇게 내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이번에. 3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투자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는 해야겠는데 왜 하필이면 주식 투자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경쟁자 중에 금이라는 경쟁자가 있고요. 부동산, 현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투자의 목적하고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변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이 변하니까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에는 생산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못해요. 금도 생산을 못합니다. 부동산, 현금도 생산을 못해요. 부동산 물론 월세는 나오는데 진정한 생산활동이 아니죠. 생산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도 변화를 못합니다. 100년 전에 지은 집은 지금도 똑같이 생겼어요. 레노베이션 하려면 물론 이제 돈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의 목적 두 가지랑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변화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고.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누렸단 말이에요. 미국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식 수익률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지만 부동산에 투자해도 뭐 연 3%, 4%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주식에 투자하면 10% 올렸지만 뭐 부동산에 투자해도 4%, 3%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영원할 수 있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부동산이 올라왔던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부동산에 유리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포스터에 써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아서 제발 낳지 좀 마 했는데 너무나 커다란 사회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제발 낳아줘. 애를 낳으면 집을 줄게. 응? 애를 낳으면 너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보장해 줄게.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뭘 믿고 부동산을 사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세상의 변화가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에는 너무나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투자는. 그냥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을까? 애플을 사는 게 가능성이 높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능성이 높을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꼭 떨어진다가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은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여기 써 있죠.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은요, 두 가지를 다 해요. 첫 번째, 생산하죠. 매출을 생산하잖아요. 순이익을 생산하잖아요. 우리가 생산 못해도 걔네가 대신 생산하잖아요. 투자를 해놓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걔네가 알아서 돈을 계속 벌어요. 우리가 지분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생산하죠. 두 번째, 기업은 변화의 끝판왕입니다. 세상이 변화할 때 가장 빨리 변화하는 게 기업일 뿐더러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개인이 쫓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1990년대에 컴퓨터 처음으로 사용한 거는 기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컴퓨터를 쓰니까 집에 와서도 나도 하나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기 때문에 집에서도 내 컴퓨터에도 깔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기업이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개인은 따라갑니다. 따라서 세상이 변화하고 나도 변화하고 근데 난 생산을 못해. 그래서 생산도 하고 변화도 하는 걸 찾아보니까 기업만큼 잘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식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있죠. 한국 주식도 있는데 왜 미국까지 굳이? 그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이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잖아요. 저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해요. 계속. 그래서 유발 하랄인가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좀 오래된 책이죠. 호모 데우스라고. 나중에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고 노력하면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호모 사피언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혼자. 호모 사피언스 빼고 다 죽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린이가 뭔가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호모 데우스가 나오면 호모 사이언스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인간은 안 변하니까. 똑같은 결정을 똑같은 상황에서 해왔으니까. 역사가 반복되면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S&P 500의 주가 차트인데요. 195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 50년도 그렇고 100년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선형이 아니죠. 선형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꼭지까지 직선으로 가는 게 선형이잖아요. 근데 이건 선형이 아니죠. 이렇게 별로 안 올라가다가 위로 쭉 솟구치잖아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거는 나중에 어떤 변곡점이 나타나면 거기서 갑자기 굴절하면서 미친 듯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보시면. 2000년 넘어서 2010년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우린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우리가 투자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한 얘기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그냥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이 만들어내는 주가는 실적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면 된다. 멀티플은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이 뭐냐? 얼마나 더 앞을 보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가? 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프리미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 올라가는지 여기 제가 써놨죠. 금리가 올라갈 때, 전쟁이 일어날 때, 팬데믹이 일어날 때, 테러, 무역 마찰, 리세션 이럴 때는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S&P 500의 멀티플이 한 20배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10까지 떨어져요. 10배 정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가 나타나거나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가 한 4년 만에 바뀌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렇게 멀티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멀티플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1년, 2년 할 거면 재수없게 멀티플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최소 10년 한다.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갔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을 살 때. 올라갔을 때 팔면 되니까. 2023년처럼 올라갔을 때 팔면 되니까 작년에 안 팔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요. 2000년대 이후에 역사적인 평균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완전히 상승은 아닌데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 말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 주식의 멀티플이 최근에 한 10년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보인다. 요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좀 봐야겠죠. 왜 이렇게 멀티플이 좀 올라가지? 자, 이번에는 뭐냐면 주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실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실적은 어땠는지. 1880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150년 동안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만든 EPS를 다 합친 그 금액이 20배 올라갔습니다.
150년 전에는 500대 기업이 만드는 EPS를 다 합치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합치면 $200예요. 딱 20배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나는 옛날엔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니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올라갈 건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확실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 기업이 왜 계속해서 EPS가 지금 200인데 200이 왜 300이 될 가능성이 높고 300이 왜 400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세울 수 있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뭐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지겨운 감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바꿨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확신이 들 만한 자료가 좀 발견이 돼서 보여드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덱스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지 순위를 정해놓은 표가 드디어 나왔어요. 톨토이즈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보시면 1위가 미국이잖아요. 2위가 중국이고 뭐 싱가포르 쭉 나오고 6위에 보시면 한국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되게 잘합니다, 한국. 빨리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등수를 보시면요. 자, 미국 보세요. 1위라고 써 있는 게 1위거든요. 인재도 1위죠. 탤런트니까. 두 번째 인프라도 1위죠. 저쪽 가면 리서치도 1위예요. 연구 부분도 1위, 디벨롭먼트, 개발도 1위죠. 커머셜, 상업화도 1위예요. 그리고 스케일도 1위입니다. 규모도 1위. 이렇게 1위를 거의 다 독식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근데 한국을 보세요. 12위, 7위, 11위, 12위, 3위, 6위, 18위. 굳이 1위 다 1위 하는데 놔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는 확률이다. 왜 확률 떨어지게 10위 하는 데다가 투자를 굳이 그냥 1위 하는데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 투자의 이유입니다. 왜 1등 놔두고 하필 단편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PE 레이시오 봤잖아요. 여기 혹시 PE 레이시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PE 레이시오에서 P는 가격입니다. price, 시가총액을 얘기해요. E는 earning입니다. 순이익.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부풀려져 있는가, 이거를 PE라 그러고요. PS는 뭐냐면 S가 세일이에요. 매출. 한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것도 멀티플이죠. 그런데 이 멀티플이 아까 PE 레이쇼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막판에 조금 오르긴 했어도 이건 다르잖아요. 이건 우상향하잖아요. PS 레이쇼가. 멀티플이 우상향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멀티플이 1990년대에는 PS 레이쇼가 1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하고 기업의 시가총액이 똑같았어요. 1대1.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순이익이 낮았어요. 마진이. 매출이 100이면 순이익을 10도 못 만들어냈어요. 순이익 마진이 10%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출을 100을 만들어도 순이익이 5밖에 안 되면 순이익 마진이 5%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E 레이쇼는 높을 수밖에 없죠. PS가 낮아도.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낮은 PS 레이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20년대는 2.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PE 레이쇼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PS만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적어도 순이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이 마진이 좋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죠.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력은 줄이고 비용은 줄이는데 매출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마진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S 레이쇼가 계속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면 미국 기업들은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진 거를 단편적으로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잖아요. 로봇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세상에는 인공지능은 이미 시작했다는 걸 다 확인했죠, 우리가. 더 이상 인공지능은 꿈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죠,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로보틱도 조만간, 지금도 이미 사용합니다, 로보틱도. 공장에선 사용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청소기 빼고는. 근데 조금 있으면 하나, 둘씩 가전제품도 다 로봇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고 PS 레이쇼는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죠. PS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매출 버는 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순이익이 올라가면 EPS가 올라갑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 하나의 주식당 만들어내는 순이익. 순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EPS가 올라가겠죠.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 EPS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죠. 요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래프입니다. 찾다가 이제 인터넷을 서핑하다 찾았는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사용자를 1억 5천만 명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세상에 맞는 테크놀로지 등장하는데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WWW가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7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그 7년이나 걸리는 걸 보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터진 게 닷컴 버블이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7년이 걸렸어요. 1억 5천만 명은 써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1억 5천도 안 쓰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기업이. 근데 7년이나 걸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6개월 만에 주가가 막 5배씩 올라가고 이러면 당연히 버블이죠. 그래서 터진 게 닷컴 버블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도 정말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4년 넘게 걸렸습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을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틱톡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센세이셔널하다. 뭐 이렇게 빨리 구독자가 느는 채널이 있는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1억 5천만 명이 사용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챗GPT가 나온 지 2달 만에 1억 5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메타가 트레드를 만들었잖아요. 트레드는 나오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5천만 명이 썼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챗GPT도 돈을 벌고, 메타도 돈을 벌고, 틱톡도 돈을 벌고. 그럼 돈을 벌면 거기에 투자하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더 돈을 벌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TV가 처음 나오고 나서 사용자가 1억 5천이 아니고 5천만 명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이 TV를 만들어. 럭키 금성이 TV를 만들어. 금성에 투자해야 돼. 근데 실제로 럭키 금성이 TV를 몇 대나 팔았겠어요? 13년에 걸려서 5천만 명이 썼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린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럭키 금성도 좋은 투자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투자처가 많겠어요. 세상은 점점 빠르게 진화하고 세상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업들이 돈 벌 기회가 너무나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미주은의 4차 산업혁명 투자 논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세 번째,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냐면요. 가장 위에 주황색이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외국인인가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0년 전만 해도 전체 미국 주식의 5%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5%는 다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2019년,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2019년에는 40%를 넘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반이라고 봐야겠죠. 미국 기업의 지분 반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 얘기는 뭐냐면 30년 전에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삼성 앱이 없으니까. 미래 에셋 앱이 없잖아요. 어떻게 투자해요? 미국에 가서 사야 되는데,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안방에 앉아서 누르면 되거든요. 매수.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는 건요, 아직 안 하는 국가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되게 선진국이에요. 특히 IT 쪽은. 저는 10년을 동남아에 살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3억 5천입니다. 인도는 12억인가요? 13억인가요? 그런 나라는 아직 못해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중국처럼. 여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재밌는 걸 가져왔는데,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랭킹입니다. 6위에 중국이 있어요. 뭐 미국하고 맨날 싸우고 무슨 뭐 미국은 최대의 적이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네끼리. 한국은 14위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미국 투자를. 그럼 나중에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들어올 거고, 태국도 들어올 거고, 말레이시아도 들어올 거고, 뭐 인디아도 들어올 거고,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동성이라고 그럽니다. 유동성은 양적 완화를 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늘면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할 종목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투자금이 넘쳐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유동성이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IPO 자꾸만 하면 우리는 짜증내야 돼요. 이게 막 암 같은 데가 막 IPO 하잖아요. 상장, 새롭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기업이 하나 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주가 너무 좋을 때 막 한 달에 막 10개씩 IPO가 막 이랬잖아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투자할 곳이 늘고 있잖아요.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는 다 선진국밖에 안 보이죠. 계속해서 이 리스트가 바뀔 거란 말입니다. 신흥국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가격을 앞으로 미래에 올려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미국 주식 투자할 만한가요? 예,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